안녕하세요. 편의점 심리학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3개나 쌓였네요. 기분이 좋다. 건물 같아요. 건물. 한 100층 건물 쌓이면 막 엄청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계속 공사 중이고요. 네, 오늘 오신 분들 네, 고정 손님인 것 같아요. 단골. 네. 저 편의점에 삼김 빠지면 안 되죠. 네. 삼김입니다. 네, 육개장입니다. 호빵입니다. 네, 어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시는 건 아니죠, 설마. 찼다 내렸는데 계속 안에서 먹고 있는 거. 네, 오늘은 지난 2시간에 조금 어린아이들 얘기했고 오늘은 뭐 성인은 아니지만 중등생이에요. 중학생. 나이는 밝히지 않겠고 성별은 밝혀도 되고 어쨌든 이게 그 아이를 담당하는 선생님 이제 정규 교사 아니고 그냥 사교육하는 선생님이 물어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다 바꿔서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하다가 또 그쵸? 어쨌든 이런 고민을 이 아이만 하지 않을 거 꽤나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 뭐 왕따 얘기도 많고 하니까 잠깐 얘기를 보면 제가 쭉 읽지는 않을게 그냥 대충 얘기를 해보면 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엄마가 기르고 있는데, 엄마 우울 불안으로 약 드시고 계시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얘는 외동이에요. 지금 만 14세 정도? 중2, 3 정도 된 것 같고, 근데 중1, 2 때부터 계속,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였을 것 같아요. 계속 혼자 있고, 뭔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존감 낮고, 이래서 그 해마다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관심을 가져주신 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와서 너무 선생님이 당황스러워서 지금 저한테 그 과외 선생님인지 학원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문자가 왔다고 이렇게 저한테 의논을 하셔가지고 조금 주말에 연락 오셔가지고 조금 심각하다 싶어서 조금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왜 이렇게 내가 살까 자존감도 낮고 아이들하고 얘기도 못 하겠고 쉬는 시간에 그 아이들 막 놀잖아요. 그때 혼자 앉아있지도 못 하겠고 그냥 다른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나 봐요. 그리고 다시 수업 시간 되면 나타나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뭐 왕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취급해서 너무 그때로 돌아가기 무서웠고 지금도 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게 내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좀 힘들다 자기 벙어리인 것 같고 그냥 있으면서 하소연을 하지만 암묵적으로 날 알아봐달라 하지만 그냥 나를 없는 애 취급해라 나 때문에 힘들지 않냐 하는 걸 이제 의식적으로 내보이고 있지만 그 밑에는 나 좀 봐주세요. 나 살아갈 길이 필요해요. 막 이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난 너무 이해가 돼. 나 또 저런 또 때가 있었거든요. 모든 때가 다 있었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심각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조금 더 덜한 경우도 있고 더 심각한 경우도 있겠지만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때 가정 자체가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고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부모님도 지금 자기의 정신 기능이 지금 거의 마비되어 있고 약 먹으면서 겨우 지금 생계를 버텨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 담당 선생님은 부모님이 지금 전혀 협조를 안 한다 하지만 협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 부모님이 저 상태로 약 드시면서 돈을 벌면서 방세를 내고 뭐 어떻게 한다는 거는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여차하면 제 애를 보육원을 보낼 수 있었는데도 안 보내고 지금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것 같고 저 아이는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지난해 선생님들끼리 다 이걸 거쳐왔고 그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담당 이 과외인지 강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걔 또 그런다. 늘 저렇게 했다. 해서 서로 패스를 하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어떻게든 넘어가서 나 때에 뭔 일이 안 생기면 지금 살짝 자해 경험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조금 얼핏 듣기로는 저러다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왜 애들 관심 끌기 위해서 나 뭐 어떻게 한다 하다가 진짜 확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뭐 얘기를 했길래 너무 좀 겁이 나서 연락이 왔는데 글쎄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신 적은 없죠. 뭐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나. 전 예전에 동네 엄마 한 분이 저런 경우에 친구들이 이제 뭐 주변에 한두 명 이렇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근데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것도 너무 놀랐고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물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이게 진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심한 우울증 상태인 거죠, 지금 저 정도면은. 저거를 우울증이라고 저는 조금 우울증 달리 보는데 요즘엔 달리 볼 거예요. 아마 요즘의 우울증은요. 네. 마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신병리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조금. 그래서 약으로밖에 안 되고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유전적 내지는 뇌에서 조절 못한 어떤 거라고 보지 마음이. 근데 저는 이 아이는 지금 마음이 힘든 거지. 우울증이라는 물론 체크를 하면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병리학적인 것보다는 얘는 마음이거든요. 지금 자존감과 애정결핍에 나 자존감 낮음이거든요. 사람이 근데 살아가는 거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 가치하고 사랑받는 걸로 존재 가치가 이어가는 거고 자존감으로 또 애정을 더 얻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개가 지금 이 두 기둥이 하나도 형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함부로 조언도 못 하겠어요. 너무 지금 심각한 것 같은데 저런 생각을 뭐 지금 찾아봐도 일기장에도 나올 테고 저도 청소년기에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저 가정도 화목하지 않았고 항상 우울했고 그리고 저도 조용한 편이라서 누가 말 걸어주기 전에는 제가 뭐 친구도 못 사귀고 학년이 바뀌면 항상 우리 도시락 싸다녔잖아요. 밥 먹는 게 이번에 누구랑 밥 먹을까? 근데 정말 뭐 이렇게 진짜 쉬는 내 편이 아닌지 왜 항상 친한 친구랑 그나마 지냈던 친구 밥 같이 먹었던 친구는 다 떨어지고 학교를 배정받아도 그나마 친한 친구들 한 두세 명 있는데 또 떨어지고 항상 저 외톨이로 가서 그 3월이 정말 싫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때 또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 막 일기장 적고 울고 막 혼자 우울하고 뭐 세상 막 그렇게 심각하게 지내다가 좀 시간이 가면서 한두 명의 뭐 이렇게 누군가가 친구가 그래도 나타나서 그 애하고 약간 또 소통이 맞아요. 되면서 어떻게 흘러가서 또 이제 학년 말에는 그냥 잘 지내게 됐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제일 지금 나쁜 조건이 외동이라는 거예요. 응? 외동. 외동. 형제 자매가 있는 게 싸우지만 저렇게 가정이 안 좋을수록 더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물은 어쨌든 숨쉬는 동물들은 누군가 존재가 나와 함께 공감대를 왜냐면 같은 가정이기 때문에 함께 공감대를 갖는 그 누군가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살아갈 수 있거든요. 비빌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요즘 애들은 거의 다 외동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외동이면서 뭐 가정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여긴 지금 부모님이 전혀 기둥이 비빌 데가 못 되는 거잖아요. 뭐 혼을 내든 공부를 시키든 닥달을 하든 어쨌든 엄마든 아빠든 뭔가 관심을 갖고 뭘 하잖아. 지금 요즘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 엄마가. 본인 문제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진짜. 동네 형이나 누나나 그런 멘토 같은 사람이 하나 그게 있으면 최근에는 좋겠다. 지금 우리가 옛날처럼 동네 마을에 언니 오빠들하고 지내는 분위기가 있지만 여기 요즘에는 뭐 그런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바로 앞집 아파트 그것도 뭐 같이 지내면 왜 그 형이랑 지내? 왜? 막 이렇게 의심하고 또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러고. 제가 교육적으로 가장 지금 요즘 안타까운 게 자기 가족에 있는 나이 차에 있는 형제 자매 말고는 다른 연령대를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동네 골목에 나가면 코 올리기 1~2살짜리 3살부터 나와 있고 뭐 막 뭘 하는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부터 시작해서 연령대가 20년이 다 나와 있는 골목에. 근데 맞아. 요즘에는 그 나이 때 말고 놀이터 가도 그렇고 다 그 나이 때 말고는 아래를 볼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도 저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친구를 못 사귀니까 그냥 나보다 항상 어린 아이가 동네 나와 있잖아. 걔를 돌봐주면서 자존감 높였던 것 같아요. 걔가 날 좋아하고 걔는 또 특별히 뭐 나이가 뭐 내가 8, 9살 때 걔가 3살, 4살이면 내가 안아주면 좋아하고 내가 업어주면 좋아하고 걔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였던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그 아이가 나는 그 아이를 돌봐줬지만 그 엄마도 또 애를 놔두고 이러러 다니나 그랬나? 하여튼 돌봐줬지만 또 제가 오히려 그 아이를 통해서 자존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집에 와서 날 놀리고 늘 울적한 오빠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 인간이라도 집에 있으니까 같이 울적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울적하니까 그렇게 뭐 형제자매랑 소통을 안 하더라도 가면 혼자잖아요. 그게 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요? 다들 어려운 시기도 어떻게 지냈어요? 심적으로 다 어려운 시기 누구나 있었잖아요. 요 시기가 또 사춘기를 맞물려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려운 시기를. 전 중1 때가 좀 약간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1 들어가서 뭔가 친구들이 이렇게 주변에 앉은 친구들이 뭔가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저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그 멤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막 엄청 어려운 문제집 문고점에서 사가지고 우린 뭐 이걸로 스터디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중1 때? 네. 걔들 왜 그랬대? 중1 때부터 스터디를 저는 그 그룹에 속하지 못한 게 되게 막 큰 그렇죠. 소외감으로 다가오면서 난 진짜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봐. 막 이런 열등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본의 아니게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나 살짝 자랑 하나 해도 돼요? 기억나? 중1 때 많이 하니까. 하세요. 중1 때. 여기서 하지 어디 가서 하겠어. 굉장히 찔리는데? 중1 때 제가 6학년 때 5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교를 계속 이동을 하면서 친구를 못 사귀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학교를 3번 옮겨서 1학기 동안에. 그래서 그때 전투 무릎 듣고 막 학교 갈 때도 울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1학년 1학기 때 3번인가 2번 옮기고 여름방학 때 또 옮기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6학년 때도 좀 그렇게 해서 좀 하여튼 상황이 안 좋았는데 중1 때 마침 앞뒤 옆에 애들 3명 4명 사귀었는데 집도 비슷한 방향에서 같이 오고 이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왜 시험 치면 앞에 왜 다 맞는 사람 한 개 들린 사람 이렇게 나오라고 하잖아요. 했죠. 근데 1학기 제가 중1 때 그냥 손 들고 나갔어. 그때 하여튼 사회인가 뭔가 내가 다 맞은 거예요. 나밖에 없었어. 이 사람 맞죠? 심하네. 어쨌든 근데 그날 나머지 이렇게 4명 앞뒤로 짝이 돼서 4명이 집에 가는데 얘들이 날 빼고 가는 말 거야. 안 하지. 질투 나서. 이때 되게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다 맞은 거 자랑스럽고 좋은데 얘네들한테 딸을 당하고 있는데 예전 기억이 나는 거야. 예전에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것들이 다 안 맞았다고 다 맞은 나를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안 놀아주는 거야.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 다음 시간에 이렇게 틀려야 되나? 너무 잘 치면 안 되나? 뭐 이런. 그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때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상한 생각을 하면 딴 길로 가는 거죠. 공부를 막 안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었긴 했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긴 했는데 이렇게 아까 6, 7, 8세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가 6학년 중1, 중2 요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쯤 시기예요. 그리고 그 넘어가서는 계속 어떤 문제가 반복된다면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되고 고등학교까지 간다면 좀 심각하고 그렇게 과도기들은 다 그렇게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고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기도라도 해야 되나? 누구 하나 좀 나타나주게 멘토라도 마음이 통하는. 참 그래서 이 담임쌤도 이 담임쌤이 아니지만 그 선생님도 되게 막 걱정이 돼서 주말인데 어떻게라도 찾아가야 돼 만나자고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그냥 그러고 얘기가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저는 이제 조언만 했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혼자
라는 게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내가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잠깐 이렇게 했다가 또 그 손을 놓으면 아이는 상처가 더 클 것 같고 이게 참 어떻게 해줘야 될까가 되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힘들 것 같아요. 대부분 상담실은 이런 상담 이 아이가 학교 그 상담실에도 계속 간대요. 근데 그 상담 선생님도 그냥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요. 보통 공교육기관의 상담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그 임상을 막 많이 하던 선생님들이 아니거든요. 보통 보니까 들어보니 경력이 많지 않은 젊은 여자 선생님이니까 이걸 책에서 배운 대로 들어주다 그냥 이제 끝난 것 같아. 왜냐면 끝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치 계속 반복이겠지. 근데 이 아이는 분명히 손을 내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애정적으로 엄마한테 못 받은 거를 어디라도 잡고 싶은 거고 그게 친구여야 되는데 친구들은 더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선생님이라도 받아주는 선생님 누구라도 가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안 해주면 혹시 또 모르니까. 근데 저는 두 가지다. 이 시점을 좀 끌고 가야 될 필요도 있어. 억지로라도 누구라도 손 바톤 터치하면서까지라도. 그리고 아까 그 이 격동기, 과도기가 지나면 나름대로 자기 상황을 조금 해결할 힘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좀 왜곡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걱정이 되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호빵님 말씀하셨듯이 엉뚱한 선생님이 너무 간섭해서 너무 막 나를 믿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일임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객관적 느낌으로 살짝 조언을 해주는 옆에 있는 선생님이지 막 마음을 다 받아주면서 애정을 기대도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거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자존감을 세울 일이 참 없지만 혹시나 가능하면 사회봉사 점수 받으려고 가는데 말고 실제로 미혼모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끌고 가서 일을 좀 시키는 거. 계속 방에 저렇게 있거나 이러면 정말로 자기의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오히려 나보다 낮은 오히려 어린 데 가서 내 손길로 이들이 뭔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동네 꼬맹이 돌봐주면서 그런 것도 꽤나 도움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그렇게 어떤 안내를 좀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할 거고 두 번째 제가 또 걱정한 거 하나는 이렇게 하다가 고1, 고2 넘어가잖아요. 외롭잖아요. 이런 가정에서 지냈던 다른 반대성 누군 여자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반대성이 나타났다. 만나는 거예요. 고2, 3 때. 그러면 아기가 생기죠. 또 버려지거나 그냥 데리고 살거나 그러면 그 아이는 방치되고 더 힘들어지지. 또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방치된 그 아이 또 TV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아이고. 전혀 자기 존재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아이가 나오면 저는 생각에 저 엄마도 어쩌면 자기 존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우울이나 불안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아이는 제대로 젖을 먹듯이 애정을 먹고 자라지 못했는데 그냥 자립이 몸만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사회의 큰 문제거든요. 그렇네요. 요즘엔 또 사회적으로 또 위기 가정에서 뭐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짜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저게 알아보고 위기 가정이 해당이 안 돼요. 엄마가 있고 이 아이가 학교 있잖아요. 학교 소속이 돼야 돼. 학교 밖 친구면 사회시설에서 뭔가가 되는데 학교 학생이라서 알아보니 학교에서 일단 해결을 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자퇴를 하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돼요. 사실 학교란 책임할 곳이 있는데 딴 데서 지원이 안 돼. 부모가 없지 않거든. 부모가 있고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찾아보면은 지원해 주는 거라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인 거든 아니면은 그런 시스템적인 거 그런 지원 아니더라도 도움 받아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 있고 제공해 주고 있는데 못 찾아서 못 하는 것들도 참 많아요. 왜냐면 그걸 찾아줄 선생님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저도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해봤지만 사회복지사가 가는 곳은 괜찮아요. 사회복지사가 필요로 한 그 곳에 아이들만 있다면 누가 아무도 연락해 줄 데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학교 상담교사가 가장 나서야 될 텐데 그 사람도 여기까지거든요.
지역사회까지 찾아다니면서 뭐 어떤 서류 같은 걸 해서 내거나 해주면서까지 할 일은 학교 내에서 교내 상담이지. 이게 이 기관과 이 기관에서 연계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관도 여기 와야지만 의뢰가 되어야지 얘가 이렇구나를 알고 하는데 이게 지금 특히 학생이고 부모가 있는 경우는 특히나 더 한 것 같아요. 부모가 또 소득이 또 있고 하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념할 것은 그 특히나 다른 성별의 상대를 만나서 위로받거나 이러면 좀 곤란해진다는 거. 그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차라리 어떤 활동을 하게끔 하라는 거. 그게 차라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고1 때 저도 많이 우울하고 막 했던 시절이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1년 가까이 전 1년 정도를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종교적인 것도 도움도 조금 받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계속 뭔가를 찾아다녔던 뭔가 포기했던 시기도 있었지만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 정신이 건강해지려면은 솔직히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체력적 운동하는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책 읽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생각해봤는데 같은 어려움에 있는 시기에 누군가는 저렇게 나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책이나 운동이나 뭘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10중에 하나도 안 되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더 쭈그러들어가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무기력하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극복하고자 보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구나.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귀결되지. 이게 일어나서 내가 나아가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되게 독특하게 힘이 좋으신 그래, 분이에요, 힘이 보통은. 좋으신 거예요. 저는 저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대부분 저러해요. 막 그게 안 되더라고. 저 상황에서는 책이고 뭐고 내가 그 힘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저게 씨앗이 있는 분들은 그 힘을 내는데 누군가의 그 도움 없이는 내가 누가 끌고 막 멱살 잡고 나가지 않는 맞아요. 이상은 내가 움직이게 되지는 않는 상황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 학생도 지금 찾아다니는 게 선생님들인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 선생님이 한두 번 정도만 종교단체로 안내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가서 거기다가 좀 연결해. 물론 그것도 안 가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끌고 가서라도 조금 그 방법도 아까 봉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그 방법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종교단체에서는 말 안 해도 잘 보듬어 주나요? 그래도 지금 말을 안 담당 선생님이 정해지니까 보통 청년부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차피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관심 갖고 엄청 잘해주시죠. 그럴 것 같아요. 사이비만 아니면 돼요. 그것만 잘 가려서 하면 모든 종교단체는 교회뿐만 아니라 맞아요. 뭐 정당도 그렇고, 네, 절도 그렇고, 일단은 중생들, 신자들,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보살펴주는 곳이니까. 그러네요. 종교단체 얘기를 빠뜨렸구나. 그리고 제가 그날 만약에 만나면 야의 포커스는 지금 애정의 그릇에서 지금 물이 반도 안 찼어요. 지금 10분의 1도 안 찼어. 그래서 누군가가 아마 살짝의 접촉이 되게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만나면 얘기할 때 옆에 앉고 손을 잡고 얘기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는 존 볼비의 이제 동물 애착 이론인데 사람은 그 사실은 얘기만 하는 것보다 좀 접촉하면서 어깨동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발작 낀다든지 그게 훨씬 강도가 높아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살짝의 그 애정적 부분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옆에서 해줄 얘기가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사실 이 아이는 뭔가 좀 아니 이렇게 정도가 심한 거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상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많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많죠. 그러니까 저도 사교육 현장에서 많은 애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선생님 이상으로 조언해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또 사교육이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다가가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이 맞아요.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너무 선 넘는 거 아닌가? 특히나 부모가 또 부모님 싫어하시면 있으니까. 어떡하나?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있어요. 너무 이제 부모님이
뭐 비슷한 경우긴 하지만 이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고 오히려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도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귀를 닫은 사람처럼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 맞아요. 수신대로 애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부모님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정말 손을 남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데 손을 댈 수가 없어. 거기는 네. 더더욱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진짜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자존감이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선생님들이 한 시간씩 만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친구는 본인이 계속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저는 그래서 것만으로도 네. 자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해마다 건너뛰면서 선생님 사이에 소문이 났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라도 붙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것 자기만의 같아요. 방법으로 찾고 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넘겨받은 선생님들끼리 그렇게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요 과도기를 조금 지나가지고 약간 인간으로서 성숙된 그래도 힘이 있는 고 2, 3까지 가주면 조금 더 자기가 방법을 찾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또 희망이 있거든요. 지금은 너무 중학생의 그 사춘기의 외로움에 너무 어린 시절까지 그렇게 지나왔고 이래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런 방법, 종교단체, 네. 그리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거, 그리고 조금 접촉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네. 운동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그것도 좋은데 이제 운동 타입인지 아닌지 그것도 달라요. 그렇죠. 운동을 좋아하는 타입이 있고 운동하면 스트레스로 더 괴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오늘도 이제 이런 사회적인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도 우리가 그렇게 지나왔고 우리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잘 지나서 20세가 돼서 탄탄하게 자라나야 우리나라도 잘 굳건하게 잘 자랄 것 같은데 하여튼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움 줄 수 있는 말들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편의점 심리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